자, 이번 강의는요, 위대한 트레이더들의 무기, 매매 심리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매매 도구는 무엇인가? 아마도 많은 트레이더가 컴퓨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패키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입소문을 탄 유명한 매매 관련 웹사이트 몇 군데를 날마다 방문을 하고 서재 한쪽에는 투자의 대가들이 쓴 매매 관련 서적들도 줄줄이 꽂혀 있을 것이다. 만약 이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중요한 매매 도구를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 심리라는 거예요. 심리는 매매의 도구다. 자, 감정, 희망, 두려움은 매매, 트레이딩에 즉각적, 그 다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게 중요하죠. 머릿속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기술보다 승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건 지금 심리 기술의 아주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자,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트레이더가 되려면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진입과 청산인데요. 이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없는 것은요. 그것은 데이터베이스가 잘못된 거야, 이게. 그 기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매매 심리는 내가 쓴 모든 책에서 다뤘지만 특히 심리 투자 법칙에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몇 가지 핵심 넌지만 한번 살펴보자. 고독은 필수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리를 짓고 다른 사람을 모방하기 쉽다. 그런데 성공한 트레이더는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매매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실행할 때도 자신을 고립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공한 트레이더, 프로 트레이더들은요, 상당히 수양이 많이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차트 기술, 그 다음에 심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 옆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시끄럽고 하면요, 정신이 산만해지죠. 어떻게 보면요, 트레이딩은 정신게임이에요, 이게. 뇌를 많이 쓰잖아요. 예. 자, 그렇다 해서 은둔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라, 다른 트레이더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건 좋다. 그러나 시장에 진입한 오픈 포지션 상태에서 자신의 매매 계획에 대해 함구해야 한다. 홀로 매매하며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배우고 우리가 경험에서 배우는 거죠. 또 실패해서 배우고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을 또 기록하고 그 다음에 조용히 또 실행한다 이 말이에요. 실행하라. 포지션을 청산한 뒤에는 믿을 만한 사람과 매매에 관해 의논해도 좋다. 기존 포지션에 집중하려면 고독해야 된다. 이건 이제 집중 몰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트레이딩은요, 절대적으로 집중 몰두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두 번째는 존중하라. 심리가 매매의 일부라면 자신을 존중해야 된다. 왜 그러냐? 내 안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심리가. 그러니까 나를 존중해야죠. 그러니까 존중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대처하고, 바르게 교정하고, 바르게 변화하고, 바르게 기억하고 변화하는 이런 게 중요하겠죠. 나니까. 자, 충동적인 트레이더를 보면 재미있게 즐기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다. 패배자는 자신을 모질게 학대한다. 패배자들은 거듭 규칙을 파괴하고 자신을 매질한다. 그러나 자신을 매질하고 학대한다고 해서 훌륭한 트레이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에 대한 것은요, 제가 이제 전번 이 강의 아직 지금 녹화는 됐지만은 아직 방송 편집은 안 됐는데,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 하다가 어떤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내 자신을 학대를 해. 자책을 기피해요. 그래서 제가 내 어떤 심적 고통을 더 가중해서 받으려고 해요. 그건 왜냐하면 스스로 자각하고 더 깊은 반성을 하기 위한 거야. 그러나 거기에서 너무 시간이 오래 가면 안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 그럼 벗어난 길은 훈련을 통해서만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벗어나는 방법, 대처 방법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 패배자는요, 그런 대처 방법이 없는 거야. 그것은요, 그건 무지한 거죠. 예. 자, 우리 트레이더는요, 작은 성취에도 기뻐하고, 자신의 단점을 진지하고, 차분하게 수용하는 편이 낫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관찰과 자기 수용이 돼야 돼. 뭔가 회개하고 반성하려면은 우선 자기가 그 잘못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부터 출발점이 되겠죠. 내 경우에 매매에 성공하면 보상을 하지만 손실 보았다고 해서 나 자신에게 벌을 내리지는 않는다. 저도 저 자신에서 이렇게 벌을 내린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손실을, 그것도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각하고 반성하는 것을 더 깊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기독교의 그 성화하는 과정, 그거와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자, 세 번째, 실패할 수밖에 없는 트레이더도 있다. 많죠. 시장은 끊임없이 유혹한다. 따라서 충동 억제가 서투른 사람들은 매매에서 손실을 보게 마련이다.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을 즐기거나 약물에 의존한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아주 낮다. 몇 차례 성공할 수 있지만 장기 전망은 암울하다. 결론적으로 패배입니다. 저도 이제 그 트레이딩 하신 분 중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제가 힘들다고 이야기했어요. 술을 끊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술을 일절 안 마십니다. 담배는 좀 피워도. 그리고 이제 폭음, 폭식 등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다면 이 같은 중독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는 매매를 멈추는 게 돈을 버는 길이다. 동전 한 입 이런 것도 못 참고 편집증적으로 집착을 하거나 그 다음에 탐욕스러운 사람들 역시 매매에 성공할 확률이 낮다. 낮다는 것은 좋은 편이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불쾌할 때는 매매를 중단하는 편이 낫다. 훌륭한 트레이더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 해도 그 차이란 종이 한 장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을 약화시키는 것이 있다면 종류를 막론하고 힘의 균형을 불리하게 만들 수가 있다. 이게 그래서 트레이딩의 모든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꺼림칙한 것,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했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간의 어떤 불화의 문제, 타인과의 이런 것들도요. 그럴 때는 매매를 중단하는 것이 나아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침착하고 느긋하며 즐거운 기분은 성공한 데 있어서 지극히 중요하다. 심한 치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거나 배우자와 다퉈서 속이 시끄럽다면, 마음이 좀 불편하다면 시장에서 잠시 물러나 쉬는 게 낫다. 제가 이제 그 치통 때문에 재작년 고생 많이 했죠.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면서 이게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매매는 못했지만은 간간히 했죠. 했는데 훈련은 계속 했어요. 훈련은. 자,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렸다면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해소될 때까지 잠시 매매를 멈춰라. 자, 다섯 번째요. 성공한 트레이더는 수익보다 게임을 즐긴다. 그것은 뭐냐면 어떠한 이 게임, 일의 완성에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의 완성이 되면이 자연적으로 돈은 부산물로 따라와 있는 겁니다. 주말에 할 일을 마치고 다음 주 계획까지 짜고 나면 월요일을 기다리는 게 즐겁다. 서핑을 즐긴 사람이 이튿날 해변에 나갈 생각에 전날 저녁에 설레이는 기분이랄까. 이건 뭐냐? 준비된 자만이 이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철저한 준비의 중요성과 절대성이죠, 이게. 절대성인 거야. 저도 그래요. 저도 이 기분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 제가 이제 맨발 선행하고 트레이닝, 그런 과정에서 트레이닝에 대해서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푹 쉬면서 또 차트 훈련도 계속 하죠. 예. 그러면서 월요일 되면은 자, 일요일 날 저녁에 이제 밤에 제가 정리하면서 자, 내일부터 전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도전적인 또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하면서 즐거워져. 기분이 좋아져요. 예.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이제 일요일 날은 맨발 산행을 조금 적게 합니다. 좀 적게 해요. 예. 또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 5번째, 일지 작성. 꿈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시장이 문을 닫는 주말에 자제력을 운운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개장벨이 울리고 나서 5분 뒤 시세 전광판 앞에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매매 계획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계획안대로 충실하게 실행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차트 훈련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게 답이에요. 자, 기록하는 능력은 미래에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탁월한 예언자다 그 말이죠. 매매일지를 기록하면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 이게 이제 매매일지라 있는데 저는 여기 반복 차트 훈련으로 제가 대체를 하죠. 왜? 반복 차트 훈련도 중요성. 이게 이제 우리가 기술과 심리와 그 다음에 레버리지 사용 등 3종 훈련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다 기록으로 남지요. 그리고 제가 게시판에 제가 상하이 차트에서 지지와 저항 때 그것을 제가 그림으로 집어였죠. 제 게시판에 보면 코뎀 차트 스쿨에 해선, 슬러시, 그 다음에 차트 이렇게 쓴 게 다 그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에다가 제가 몇 가지 메모를 해 놓지요. 나는 보면 알아. 우리 제자들도 보면 그거 아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됐구나 하면은 금방 그렇게 이제 제가 캡처해 가지고 딱 만들어 놓으니까 뭐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해서 해 놓고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내가 다 먹지 못하고 하느니 이런 것을 좀 써 놓으면은 그게 나중에 그게 매매일지죠. 그게 매매일지요, 저는요. 그리고 반복 훈련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치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으면 매매 성공할 확률은 희박하거나 없다고 봐도 된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캡처해서 하는 것을 좀 많이 할 예정이에요. 자, 리스크 관리. 매매를 줄타기 고개에 비유한다면 리스크 통제는 안전장비를 몸에 두르는 일이다. 발을 헛디뎌도 안전장비가 목숨을 구해줄 것이다. 과다거래란 자신의 계좌에 비해 너무 큰 규모로 매매하는 것이다. 너무 많은 판돈을 걸면 긴장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불가능해지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고 실적은 내리막길을 걷는다. 저도 이제 과다 거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뭐 여러 번 했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하면 지지와 저항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한 계약을 가든 10계약 가든 가는 구간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했지만은 어쩔 때 보면 그거 실수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을 내가 단타 다계약 훈련을 꾸준히 하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지와 저항을 어느 짧은 시간에 뽑아내려면은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그 방법밖에 없거든. 그러면 다계약을 쳐라 그 이야기 아니요. 지지와 저항이 정확하게 훈련돼야지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현명하게 리스크를 통제하면 편안하고 느긋한 수준에서 매매 규모를 유지할 수가 있다. 자금관리 대들보가 되는 2대 원칙은 지금 여기 알렉산더 일브 박사는 2% 규칙과 6%의 규칙이에요. 이게. 자, 이 규칙들은 트레이더의 숨통을 끊어놓는 두 가지 최대의 난적으로부터 계좌를 보호해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2%의 규칙은 상어의 입질을 막아주고 6%의 규칙은 피라냐의 입질을 막아준다. 자, 상어 입질이란 계좌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한 번의 참담한 손실을 가리킨다. 자산의 3분의 1을 잃은 가련한 푼내기가 본전을 찾으려면 남은 자본으로부터 50%의 수익을 올려야 된다. 이제 힘든다는 이야기예요. 힘들어져. 상해의 공격을 받은 희생자가 잃은 것은 돈만이 아니에요. 돈은 당연한 것이고 그에 따른 자신감을 잃고 또 손실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망설이느라 매매 실행을 옮길 수가 없는 심리의 마비 현상과 심리의 동결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자, 2% 규칙은 손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수준인 소규모로 유지해 주므로 이런 문제를 피할 수가 있다. 이게요, 그래서 손실 제한 주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한때는 제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손절 제한을 갖다가 안 걸고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손실 제한 주문에서는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절대 손절과 상대 손절이 있겠죠. 자, 2% 기축은 1회 매매에 계좌의 2%가 넘는 리스크를 방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100만 원이면 2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한 번에. 근데 이제 우리 해선에서는 좀 힘들죠, 그게. 그래서 제가, 2%는 좀 힘들고. 왜? 해선은 진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2배인 5% 미만으로 잡은 거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가지고 한다면은 50만 원 미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변동을, 나스닥이나 항상 경우에 이제, 변동폭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여유있게 더 잡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진입 가격과 손절 가격의 차이로, 최대 손실 금액을, 결정한다. 2% 기축으로 진입 포지션의 최대 리스크를 결정하고, 허용되는 최대 손실 한도를 손실 금액으로 나누어 매매할 수 있는 최대 주식수를 결정한다. 요건 지금 주식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주로 돈으로 계산합니다. 돈으로. 그게 이제 얼른 저는 빨리 와 닿기 때문에 6% 규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달에 누적 그 한 달이죠. 누적 손실 금액이 계좌 자산의 6%에 이르면 그 달이 끝날 때까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갖고 있잖아요. 1000만 원. 그러면은 1000만 원에 6%면 얼마예요? 6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달에 내가 그러면 1억 갖고 있어. 그 600만 원이죠. 그것이 만약에 손실이 바탕하면 그 달은 거래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해선의 하고는 점이 해선은 아무래도 좀 틀리겠죠. 왜냐하면 진폭도 크고 수익 나면 주식보다는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떠한 손절폭이나 이런 것이 좀 상대적으로 주식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일이 꼬일수록 더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 뭔 일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 더 막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트레이딩에서 손실을 보면 수령에서 빠져나오려고 더 자주 매매를 하죠. 사실 이럴 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쉬는 게 낫다. 그래서 쉬는 것, 휴식이죠.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했죠. 6% 규칙으로 한 달 손실의 최대치를 정해두면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만의 어떤 트레이딩 규칙이죠. 자금 관리 원칙이죠, 원칙. 그 원칙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 원칙은 정해서 지켜야 되겠죠.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원칙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게 손실 제한 주문하고 손실에 대한 어떤 원칙, 하루의 원칙, 그 다음에 한 달의 원칙을 지켜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트레이더로서 안전장치를 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트레이딩은 확률에 대한 베팅이라 했죠. 그러면 그 확률이라는 것이 100%가 아니란 이야기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위험을 대비하는 그런 장치도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자, 피라냐는 아까 나왔죠. 피라냐와 상어 나왔죠. 남아메리카 강에서 서식하는 사나운 물고기다. 피라냐가 무서운 건 때로 몰려다니기 때문이다. 피라냐가 사는 강에 잘못 발을 들여놓았다가는 덩치가 큰 소 있죠. 물소 같은 소라도 순식간에 뼈만 남게 된다. 6% 규칙을 따르면 연거푸 손실을 보았을 때 언제 시장에 빠져나와 관망할지 결정이 되게 되죠. 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연거푸 손실 볼 때는요, 한 발 물러서 시장을 관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본전 심리겠죠. 들어가서 하다 보면요, 더 큰 것을 잃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경우 좀 많이 있었습니다. 6% 규칙은 수용 가능한 리스크 개념의 토대가 된다. 토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떤 기준점을 잡는 거죠. 네. 자, 매매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져라. 6% 규칙이 매매를 허락하는가? 그 달에 최대한 얼마의 돈을 잃을 수 있는지를 알고
오픈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 손실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달의 손실과 현재 오픈 포지션의 리스크를 합해 전체 리스크가 계좌 잔액의 6%를 넘으면 더 이상 매매할 수가 없다는 그러니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트레이딩의 올바른 습관이 되는 거야. 그 원칙들이. 아까 그랬죠. 자유라는 것이 그냥 놔두면 방종이 되겠죠. 그러나 질서 안에서 어떠한 질서 안에서의 자유는 뭐가 돼요? 방종이 안 되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트레이더는 감정의 기복을 겪기 마련이다. 돈을 벌면 우쭐했다가 돈을 잃으면 풀이 죽은 상태가 반복되는 동안 상어와 피라냐에게 돈을 뜯긴다. 트레이드로 성공하려면 성공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2%의 규칙과 6%의 규칙을 따라라. 이들 규칙이 여러분을 안전한 매매로 이끌어줄 것이다. 지금 오늘 요 내용은요, 자금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관리가 엄청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어떤 리스크 관리죠. 자금 관리. 돈이죠. 아주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매매 심리,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이것들이 위대한 트레이더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원칙들이. 그걸 지금 알렉산더 엘더 박사가 몇 강의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야기했던 것이 책 내용이요. 심리 투자 법칙이 아니고 언제 매도할 것인가. 이 교재거든요. 이 교재 속에 나오는 것을 지금 일부 요약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매매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